벤츠가 이 가격에? 안녕하세요, 은카채널입니다. 저희 오늘은요 벤츠 전기차 EQA하고 함께 나왔습니다. 이 차가 사실 요즘 나온 게 아니고요, 작년에 출시가 돼서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그래도 은카채널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이 EQA는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소형 SUV 전기차입니다. 근데 제가 하도 작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직접 보니까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체격이나 풍기는 실루엣 이런 것만 봐도 벤츠 내연차 GLA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게 그럴 법도 한 게 EQS처럼 벤츠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엔진 대신 전기 모터를 넣어서, 그러니까 전기차로 개조를 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EQA 모델은요 기본 모델 있고요, 그리고 AMG 패키지, 그리고 AMG 패키지 플러스 모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기본 트림이에요. 각 트림의 차이는 디자인의 디테일 그리고 옵션 같은 거 추가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능이나 토크나 배터리 용량이나 그런 게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AMG 패키지는요 앞 범퍼, 뒷 범퍼, 그리고 휠의 디테일의 차이가 좀 있어요. 약간 더 공격적이고 더 스포티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AMG 패키지 플러스는요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있고요, 통풍 시트, 어라운드 뷰, 그런 옵션들이 추가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트림별로 가격은 5,990만원, 6,490만원, 6,790만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트림이 5,990만원이니까요 지자체 보조금하고 국고 보조금하고 다 같이 하면 웬만한 지역에서 5천만원 초반에 구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꽤 괜찮다, 그쵸? 벤츠가 이 가격에? 국내 보조금 정책 때문인지 유럽보다 우리나라에서 1,000만원 정도 더 싸다고 해요. 5,990만 원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 보조금 다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올해는 50%. 아쉽다, 그쵸? 근데 아무리 50%라고 해도요, 이렇게 삼각별의 벤츠 하면 약간 넘사벽의 느낌인데 워낙에 우리나라 전기차들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당연히 계약 건수 많고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요 66.5kWh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오닉은 62, EV6는 67kWh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요. 배터리가 조금 작은 게 들어갔다, 그쵸? 그리고 1회 충전을 하면요 주행거리가 무려 303km나 간다고 합니다. 아쉬워요. 주행거리가 짧은 게 너무 신경 쓰여요. 아니 그럼 주행거리 300km대 초반이면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이야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다고 쳐도 전기차는 겨울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럼 내가 느껴지는 체감 주행거리는 200km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주행거리가 아쉬운 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달려봤대요. 근데 실제로 달려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인증받은 주행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간다고 합니다. 400km 정도는 간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전기차들이 우리나라 환경부 테스트만 거치면 주행거리가 확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런 실주행거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테스트 기준이 좀 까다롭잖아요. 고속주행, 저속주행, 에어컨 가득 틀고, 히터 빵빵하게 틀고, 급제동, 급가속, 급출발 등등등 그런 여러 가지 혹독한 테스트를 거치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조사 기준, 좀 불합리한 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설정이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에 와서 전기차들이 똑같은 기준으로 테스트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각 차마다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날씨 좀 좋고 에코 운전 하시고 하면은 주행거리가 더 늘어나니까 요만큼 간다 했다가 이만큼 가면 기분 좋잖아요, 그쵸? 아무튼 비슷한 가격대로 제네시스 GV60하고 아이오닉5하고 비교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전기차는 수입차보다 국산이 좀 더 낫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무리 국산 전기차가 좋다고 한들 벤츠 아니냐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게 차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냥 빨리빨리 계약부터 해놔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EQA 앞모습 먼저 볼게요. 이 앞쪽 라디에이터 그릴하고 이 헤드램프하고 쫙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주행등도요, 여기서부터 일자로 쭉 되어 있어요. 이게 벤츠 전기차 EQ 라인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이게 뭔가 가로로 쫙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약돌처럼 이렇게 동그란 벤츠 전기차의 느낌이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고 어색했었는데요.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좀 멋지고 미래적인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랄까, BMW iX의 그 키드니 그릴 이렇게 큰 콧구멍 있죠. 처음에 봤을 땐 되게 어색하고 이상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멋져 보였던 그 느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라디에이터 그릴은 당연히 폐쇄형이고요. 지금 이렇게 가로로 한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AMG 모델은 두 줄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 벤츠 로고가 딱 아래쪽에 공기 흡입구 있고요. 이게 AMG 라인으로 가니까 이 앞부분의 모습이 좀 공격적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옆모습 깔끔하죠. 그리고 도어 캐치나 뭐 그런 건 봐도 그냥 GLA랑 똑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문 같은 경우에는 쿠페형으로 생겨가지고 좀 더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휀다 쪽에 있는 이 EQA라는 글자, 약간 펄이 들어가서 반짝반짝한 파란색 글자거든요. 지금이야 내연차가 훨씬 더 많은 세상이라서 이렇게 내가 전기차다 하고 표를 내거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중에 전기차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면 뭐 이렇게 꼭 포띠는 안 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바퀴 보시면은요, 이 전기차 휠 들어가 있고요. AMG 라인으로 가시면 좀 더 스포티하고 예쁜 휠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좋은데요. 이게 타이어 내경이라 그러죠. 림 직경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조금 아쉬워요. 좀 더 커주면은 이게 차량의 외관의 자세도 좋고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뭐 정숙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전비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좀 조금 아쉽네요, 외관적으로. 충전구 한번 볼까요? 굉장히 큽니다. 자, 왼쪽 부분 눌러서 이렇게 열 수가 있고요. 여기 DC 콤보 들어 있습니다. 충전 속도는 지금 나와 있는 전기차들 다 거의 비슷합니다. 급속 충전으로 80%까지 30분 정도, 완속 충전하면 7시간 정도 걸리는 것 똑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월차저처럼요, 벤츠도 홈 충전기가 있대요. 그래서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13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그 사이의 금액을 들이면은 직장이나 회사 그런 곳에 내 충전기를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충전구 보시면 두 개 버튼이 있는데요. 이게 위에 거 누르면 위에 거만 열리고, 그리고 밑에 거 누르면은 두 개가 같이 열려요. 뿅! 자, 뒷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뒷모습, 이 리어 램프도요, 앞에 헤드램프처럼 일자형으로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통일감 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EQA도 그렇고 신형 벤츠 전기차들의 뒷모습, 이 리어 램프들이요, 이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신형 K5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은 당연히 배기구는 없는데 그래도 머플러 팁 디자인으로 심심함을 좀 줄였네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보시면은 반짝반짝 크롬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전기차 하면 친환경차 해가지고 크롬을 만들 때 탄소 배출이 된다고 해서 크롬 사용을 웬만하면 줄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반짝반짝 크롬들이 참 많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로고의 윗부분을 누르면은 전동 트렁크로 열립니다. 내부 공간은 뭐 요건 그렇다 쳐도 이 깊이가 조금 작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소형 SUV의 트렁크 크기만 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열어보시면은 지하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좀 얕고 좁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활용할 수는 없고요. 그냥 공기압이라든지 뭐 기타 자동차 관련된 장비들 넣어놓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공간밖에 안 돼요. 자, 2열 폴딩을 해봐도요, 차박을 할 수 있는 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누워서 쉬는 정도? 날씨 좋은 날 뭐 과일 깎아 먹고 뭐 그 정도 피크닉가는 그 정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실내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확실히 실내에서요, GLA의 느낌이 확실하게 풍깁니다.
이게 GLA를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타시면서 이거 전기차 맞아? 내가 생각하던 전기차의 느낌이 아닌데?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냥 내연차 벤츠 그대로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동을 걸어봐야 조용하게 걸리는 것이 전기차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간감은 생각했던 것보다 꽤나 이렇게 넓고 좀 동글동글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헤드룸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제가 시트 포지션이 좀 낮은 편인데 한번 최대로 올려봐도 이렇게 공간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좀 키가 크시고 덩치가 좋은 남성분들도 타시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시트는 앉으면 굉장히 편해요. 요거 지금 기본 트림이고요. 양 사이드로는 가죽 시트고 중간에는 이렇게 직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통풍 시트는 안 돼요. 통풍 시트가 꼭 하고 싶으시다면 상위 트림으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25인치 이 스크린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벤츠만의 아이덴티티, 이 터빈 모양의 송풍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뭔가 럭셔리하고 벤츠 실내 하면은 저는 이 송풍구가 항상 떠오르거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벤츠답게요, 여기저기 앰비언트 라이트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송풍구 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라이트는 앞쪽에서밖에 못 즐긴다는 거. 뒤쪽에는 라이트가 없어요. 아마 뒷자리까지 라이트가 있었다면은 5,990만 원 못 맞췄겠지? 벤츠가 이 가격에? 기존 벤츠 내연차에 이런 물리 버튼들 다 살아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크린에 뭐 UI 같은 거, 사용 방법 같은 거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콘솔 박스 너무 귀여워요. 요만한데 나름 이렇게 양쪽으로 열립니다. 깊이는 좀 괜찮아요. 근데 조금 작아서 귀엽다는 거? 뿅! 전용 전기차만 느낄 수 있는 여러 수납 공간들, 뭐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고요. 글로브 박스도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뒷좌석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좀 뒤로 시트가 많이 와 있는 건데도 이렇게 레그룸이 넉넉해요. 근데 확실히 2열 이 플로어가 좀 높아가지고 이게 좀 무릎이 답답해요. 이렇게 다리를 좀 막 피고 싶어. 허벅지 뜨는 거 너무 싫어요. 그리고 공조 시스템 이렇게 독립적으로 뒷자리도 하게 되어 있고요. 뭐 불편하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딱 서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뭐 리클라이닝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소형이다 보니까 이 가운데 자리가 누구 성인 하나 앉기는 좀 그렇고 꼬맹이들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암레스트 한번 내려볼게요. 여기 컵홀더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컵홀더는 안쪽에 빌트인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벤츠는요, 내연차에서도부터 느꼈지만 실내등들이 되게 예뻐요. 이렇게 보석처럼 반짝반짝 거리는 게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또 이 새삼이 의자 수납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냥 망이잖아. 그럼 주행 느낌도 한번 볼까요? 시동을 걸고, 역시 전기차라서 조용하니까 이 앞에 레디라는 글자를 보면은 시동이 걸렸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벤츠 내연차랑 똑같이 오른쪽에 기어 노브가 있습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합니다. 이런 소형 SUV 크기의 이 자동차를 우리가 바로 전에 폴스타를 탔었잖아요. 그때는 노면에 뭐가 조금만 있어도 따다다다닥 하는 그런 딱딱한, 좀 약간은 좀 불쾌한 뭐 그런 주행 느낌이 있었는데, 이 벤츠 같은 경우에는 벤츠만의 그런 고유의 주행 질감이 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용해요. 이 전기차들은 아무래도 엔진 소리가 안 나다 보니까요, 좀 불편한 사람들하고 탔을 때 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거 그거 좀 부끄럽더라. 그리고 이 EQA가요, 이 전기차에 좀 이질감이 있으신 분들, 주행 느낌도 그렇고 뭔가 굉장히 디지털화돼서 내가 전기차 갈아탈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한테 최고인 것 같아요. 이게 실내 디자인도 그렇고요, 주행 느낌도 이게 완전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연차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실내 느낌은 내연차 GLA랑 굉장히 흡사한데, 근데 주행 느낌은 GLA가 조금 통통 튀는 느낌이 들고요. 이 차는 아무래도 좀 전기차니까 차체 중량도 더 무겁고 해서 뭔가 또 묵직하고 부드럽게 나가는 그런 주행감이 있네요. 자, 이 차량 187마력이고요. 제로 100은 8.9초입니다.
우리 좀 느리다고 했던 폴스타 6초보다도 더 느린 속도. 근데 이게 또 시내에서 머리 붙이고 등 붙이고 이렇게 빵빵 쏘지 마시고요. 또 이 차량 다른 차에 비해서 주행거리 살짝 좀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원래 만들어진 대로 보드랍게 운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패들 시프트 이용하면은 회생제동 강도를 올릴 수가 있는데 올려봤자 부드러워요. 아까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해서 달려봤는데 그래도 부드러워요. 이게 확실히 성능감으로 타는 차는 아닌 것 같아요. 도심에서의 출퇴근이라든지 뭐 아이들 학원 픽업, 그리고 강변에서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한다든지 약간 그런 느낌이 상상이 되는 차입니다. 원래 전기차의 편안함, 조용함, 그리고 벤츠라는 하차감까지. 그래서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타겟도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해지는 거잖아요. 제가 EQA를 처음에 만났을 때 이게 벤츠면 뭐해, 주행거리가 짧은데, 전기차면 주행거리가 생명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벤츠라는 브랜드가 어쩔 수 없이 저도 고민하게 만드네요. 그리고 몰아보기까지 하니까 이게 진짜 벤츠 맞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슷한 동급 차량들보다 EQA에 마음이 가는 게 어쩔 수 없네요. 이래서 사람들이 명품 하나 봐요. 나 명품 좋아하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 여유가 된다면 테슬라 S 같은 그런 성능 좋은 거 하나 하고, 그리고 EQA 하나 하고, 이렇게 2개 집에 갖다 놓고 싶어요. 다음 생에 하는 걸로. 자, 오늘 EQA 한번 빠르게 둘러봤는데 어떠셨나요? 저희 또 다른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소식들 갖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은카 채널이었습니다.